이게 진짜야? 이게 오해라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은 너무 착해서. 기호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날 어떻게 10년 동안 속일 수가 있어? 난 착했던 게 아니라 멍청했던 거야. 실제로 경험했던 히스토리를 들려드려 합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옵니다. 45세의 한기호는 정갈하게 다린 셔츠를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대기업 부장의 품격 있는 모습. 그러나 그 눈빛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죠. 기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오전 6시 30분 기상, 7시까지 씻고 옷을 갈아입고 7시 10분에는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죠.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고 가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정수진의 목소리입니다. 38세의 수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멈춘 듯 변하지 않은 얼굴, 많은 남성들이 부러워하는 미모의 아내였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기호를 향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호는 식탁에 앉아 수진이 차려준 아침을 먹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밥. 영양 균형을 맞춘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지만 그 안에 사랑은 없었죠. 그저 의무감으로 준비된 식사일 뿐이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일상을 확인하는 정도의 건조한 말들만 오갔을 뿐이죠. 오늘 늦을 것 같아요. 회사 회식이 있거든요. 기호가 말하자 수지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알았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이런 대화가 그들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루틴 말입니다. 기호는 수진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수진은 기호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마치 기호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기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외제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지만 마음만큼은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기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핸들을 돌리며 출근길에 오를 뿐이었죠. 회사에서 기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능력 있는 부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상사들의 신뢰를 얻는 직장인이죠. 기호 부장님, 정말 부럽습니다. 아내분도 그렇게 예쁘시고 집도 강남이고. 후배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호는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기호는 겸손하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범하다고요? 정말 평범한 부부라면 이렇게 공허할 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기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부장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내분이랑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후배가 물어오자 기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20년 전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박재훈이 수진을 소개해 주었던 그날 말입니다. 기호야, 정말 좋은 여자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재훈의 말에 설렘을 품고 만났던 첫 만남. 수진은 정말 아름다웠고 기호는 첫눈에 반해버렸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수진의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도 항상 기호가 먼저 연락했고 먼저 다가갔었죠. 수진은 늘 수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의무감으로 만나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녁, 기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정만이 기호를 맞이하죠. 수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호는 혼자 남은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문득 기호는 신혼 첫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제주도 리조트의 허니문 스위트룸, 장미꽃잎이 흩뿌려진 침대. 그런데 수지는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잠자리를 거부했었죠. 미안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때 기호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와 신혼여행으로 피곤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아요. 푹 쉬어요. 기호는 수진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10년 동안 기호와 수진의 스킨십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기호가 먼저 다가갔을 때만 이루어졌죠.
수지는 항상 피곤하거나 바빴습니다. 아니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고요. 오늘은 좀 그래요. 머리가 아파요. 너무 늦었어요. 수없이 많은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호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죠. 기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기호는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45세라는 나이에 비해 단정한 외모, 탄탄한 체격, 안정적인 직장.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죠. 그런데 왜 아내는 기호를 외면하는 걸까요?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매력이 없었던 건가? 그래도 기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뜨거웠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부부는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야. 뜨거운 사랑만이 전부는 아닐 거야. 밤 11시가 넘어서야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얘기하다 보니 술 냄새가 살짝 났지만 기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생했어요라고 말하며 수진이 씻을 수 있도록 욕실을 비워주었죠. 침실에서 각자의 침대에 누워있는 기호와 수진. 언제부터인가 이들은 따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기호의 콧소리가 시끄럽다며 따로 자자고 제안했었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기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이게 내가 꿈꾸던 가정인가?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건 아닐까요? 세상에 완벽한 결혼은 없다고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게 부부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뜨겁던 것도 식을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결혼이니까 지켜야지.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기호는 언제나 그렇듯 7시에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죠.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거든요. 기호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기호가 말하자 수진이 돌아봅니다. 아, 네.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수진의 대답은 여전히 건성이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밝아 보였죠. 기호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우리 사이가 조금은 나아지는 건 아닐까? 회사에 도착한 기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늘에 빨리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였죠. 수진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기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책상 위에 있었거든요. 아, 깜빡하고 두고 갔나 보네. 기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또 왔고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살짝 보였죠. 오빠 어제는 정말. 그 순간 기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오빠라는 호칭, 그리고 어제는 정말이라는 문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하지만 곧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여자친구들끼리도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농담일 수도 있어. 기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휴대폰 두고 가셨어요. 아, 정말요? 미안해요. 급해서 깜빡했나 봐요. 나중에 찾으러 갈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당황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하루 종일 기호는 그 문자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그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빠 어제는 정말. 도대체 무엇이 정말이었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오빠는 누구일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기호는 수진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하루 종일 답답했어요. 수진은 휴대폰을 받자마자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기호는 또 다른 의심이 들었죠. 왜 그렇게 급하게 확인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기호는 그 문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그 짧은 문구를 되씹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호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며칠 전에 누군가 문자를 보냈던데.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친구 중에 나이 많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서요. 좀 특이하죠? 수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을 빨리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기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1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를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의심한다니. 기호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기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였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후배 하나가 기호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부장님 아내분이랑 같이 다니시는 남자분이 누구세요? 기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아, 제가 며칠 전에 강남에서 봤는데요. 부장님 아내분이 어떤 남자분이랑 식당에서 나오시더라고요. 되게 친해 보이셨어요. 후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기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기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키 크고 마른 편이었고요. 좀 잘생겼어요. 아, 그리고 부장님하고 비슷한 나이 같았어요. 후배의 묘사를 들으며 기호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박재훈. 기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부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기호는 대답할 수 없었죠. 아, 아마 친구일 거예요. 저희 아내가 친구들이 많거든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기호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이 펼쳐졌죠. 수진과 재훈이 함께 있는 모습,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까지 말입니다.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재훈이는 20년 동안 내 친구였어. 수진을 나에게 소개해준 것도 걔고. 설마 그런 일이. 기호는 자신을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호는 수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수상한 행동을 하는지 살펴봤죠. 수진은 여전히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각자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말입니다. 하지만 기호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확인할 때의 표정, 전화가 올 때의 반응, 외출할 때의 모습.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웠죠. 기호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며칠 더 지나면서 기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진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해 보였고 재훈과의 추억들도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죠. 혹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건 아닐까? 재훈이 나를 이용한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왔어요. 수진의 설명이었지만 기호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기호가 알지 못하는 남성용 향수의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기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믿고 살아온 결혼 생활이 허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기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기호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기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탐정, 불륜조사, 외도증거. 이런 단어들을 검색하는 자신이 초라했지만 더 이상 모른 채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기호는 용기를 내어 한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제 아내를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탐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탐정 사무소는 기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 김 대표는 기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죠. 부장님,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김 대표의 말에 기호는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더욱 씁쓸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부인의 일상을 추적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확인하죠. 혹시 의심되는 특정 인물이 있으신가요? 김 대표가 물었습니다. 기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 박재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친구분이시군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김 대표의 말에 기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믿었던 친구, 수진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그 친구가 정말 배신을 했다는 건가요?
조사가 시작된 후 기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했죠. 수진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자신의 변화를 눈치챌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수진이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기호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죠. 아,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괜찮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호는 수진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같아 기뻤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가식적으로 느껴졌죠. 사흘째 되는 날, 김 대표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부장님, 오늘 부인께서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남성과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기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기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진과 재훈이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재훈이 수진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기호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신가요? 김 대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기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20년 동안 믿었던 친구와 1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 조사해주세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기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기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저 사람이 정말 1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았던 아내가 맞나?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거야? 이틀 후, 김 대표에게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보고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기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죠. 이번에는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김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정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진과 재훈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기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계속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의 대답에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호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아, 기호야. 잘 지내지? 너는 어때? 재훈의 목소리도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만날까? 오랜만에 술 한잔하자. 기호의 제안에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쁘고. 다음 주에 만날까? 평소 같으면 바로 만나자고 했을 재훈이 이번에는 핑계를 댔죠. 전화를 끊은 후 기호는 확신했습니다. 재훈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20년 동안 함께 지낸 친구였기 때문에 재훈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받은 날, 기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주었죠. 부장님, 죄송하지만 이 관계가 최소 5년 이상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주 가는 모텔 직원의 증언도 확보했고요. 5년 이상. 기호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5년 이상을 살아왔다는 것이었거든요. 매일 밤 수진 옆에서 잠들고 매주 재훈과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런 일상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장님. 김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은 무너져 있었죠. 이 관계가 결혼 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럼 자신과의 결혼은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수진에게 자신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기호는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수진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으며 평범한 일상을 연기했죠.
하지만 기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수진의 제안에 기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뭘 볼까요? 마치 정말 행복한 부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기호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늦게 들어올 때마다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죠. 지금도 재훈이랑 연락하고 있는 건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 먼저 연락을 해왔죠. 기호야, 미안해. 그때 바빠서 못 만났네. 이번 주말에 만날까? 기호는 평상시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어디서 만날까? 토요일 저녁 기호와 재훈은 자주 가던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재훈은 평소처럼 농담을 하며 술을 마셨죠. 요즘 회사 일이 어때? 힘들지? 그냥 그래. 너는 어때? 기호도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기호야, 너 정말 복 받은 거 알지? 수진이 같은 아내 만나기 쉽지 않아. 재훈의 말에 기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자신이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에 대해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가? 고마워. 재훈은 계속해서 수진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예쁘고 현명하고. 너 같은 친구 둬서 나도 기분 좋아. 기호는 그 말을 들으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저런 뻔뻔한 인간이 있을까? 내 앞에서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호는 차 안에서 혼자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들아. 나를 바보로 아나. 핸들을 세게 쳤고 경적이 울렸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기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호는 수진이 잠든 후 조용히 그녀의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 해서 말이죠. 가방 속에서 기호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바로 며칠 전 기호가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고 말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기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에는 시간까지 적혀 있었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뻔했습니다. 기호는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칠 후 기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수진의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부동산 계약서 사본을 발견한 것이죠. 계약자 명의를 보고 기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진, 박재훈.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계약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둘이서 살림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젠 숨기지도 않는구나. 기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일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1박 2일로요. 수진의 말에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가세요? 부산이요. 오랜만에 바다 구경하고 싶어서요. 기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겠네요. 조심히 다녀와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죠. 부산 여행은 거짓말이고 분명 재훈과 함께 어디론가 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마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에서 며칠을 보낼 수도 있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1박 2일인데 짐이 많네요. 기호가 말하자 수지는 웃었죠. 친구들이 쇼핑도 하자고 해서요. 그럼 다녀올게요. 수지는 기호의 뺨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호에게는 그것마저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수진이 나간 후 기호는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추적해주세요. 아마 남자와 함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대표의 대답을 듣고 기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부인께서 박재훈 씨와 함께 강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호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죠. 사진도 찍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으니 행동에 옮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부산 정말 좋더라고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선물까지 건네주었죠. 부산 명물인 어묵과 과자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재미있었나 봐요. 기호는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가식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복수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거든요. 기호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진과 재훈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지를 말이죠. 20년 동안 쌓인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호는 복수를 위해 먼저 재훈의 아내 서미진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미진도 자신처럼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서미진은 재훈과 결혼한 지 12년, 두 아이의 엄마로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여성이었습니다. 미진 씨, 안녕하세요. 한기호입니다. 아, 기호 오빠. 어쩐 일이세요? 미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따뜻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기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미진이 잠시 망설였죠.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기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진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미진 씨, 재훈 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기호는 가져온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을 본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훈과 수진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훈과 수진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죠. 미진은 사진을 보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최소 5년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결혼 전부터였을 수도 있어요. 기호의 설명에 미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아이 둘 낳고 당신 믿으며 살았는데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이었어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진은 재훈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늦게 들어온 재훈에게 미진이 사진을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12년이에요. 12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진아, 이건 오해야. 그냥 친구 사이라고. 친구가 모텔에 같이 들어가요? 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기호도 수진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기호가 같은 사진을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명해보세요. 10년 동안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훈이랑 이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기호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결국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결혼 전부터. 재훈 오빠와는 대학 때부터 만났어요. 기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과의 결혼 자체가 계획된 것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저와의 결혼은 뭐였어요? 노름이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당신과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훈 오빠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의 고백에 기호는 절망했습니다. 20년 동안 믿었던 친구가, 1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네요. 기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가 허상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한편 재훈의 집에서는 더욱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재훈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이혼해요. 당장 이혼하자고요. 미진의 외침에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큰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진은 그제서야 현실을 직면했죠.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기호의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들, 이제 끝까지 가보죠. 기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뭘 할 거예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법정에서 만나시죠. 기호의 선언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기호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요? 20년 동안 저를 속인 인친구를 용서하라고요? 10년 동안 거짓 결혼 생활을 한 걸 용서하라고요? 기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봐요. 하지만 기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죠. 처음부터 시작이라. 처음부터 거짓이었는데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호는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재훈이를 위한 위장막이었을 뿐이죠. 그날 밤 기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분노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기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였던 게 뭐가 있을까? 모든 게 가짜였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에게서 온 전화였죠. 기호야.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기호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0년 우정도 이제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호는 회사에 가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때가 온 것이죠. 복수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기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도 상당액 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기호는 회사에서 재훈이 다니는 회사 임원에게 은밀히 연락했습니다. 재훈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네요. 임원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재훈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기호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금의 만족감을 느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진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기호 오빠.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아빠 때문에 창피하다고. 친구들이 놀린대요. 기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훈이 일이 소문이 났나 봐요. 아이들 반 엄마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날 밤 기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복수 때문에 무고한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거든요. 내 싸움에 아이들까지 끌어들이면 그건 아니지. 다음 날 기호는 미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미진은 며칠 새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죠. 오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큰아이가 어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친구들이 우리를 싫어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진의 말에 기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호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만 생각했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특히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건 기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기호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 배신당한 상처, 그리고 복수심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복수는 자신을 더 깊은 상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해요. 상담사의 말이 기호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죠? 분노를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며칠 후 기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소송은 계속 진행하되 더 이상 사회적으로 그들을 매장시키려는 복수는 멈추기로 한 것이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호는 재훈의 회사 임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서요.
임원은 이해한다며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진이 기호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죠. 기호 씨,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수진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처음에는 정말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재훈 오빠와의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정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기호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죠. 결국 우리 모두 불행해졌네요. 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죄책감이 컸어요. 며칠 후 기호는 재훈과도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20년 친구였던 만큼 완전히 등을 돌리기 전에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훈은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기호야. 정말 미안하다. 재훈의 첫 마디였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기호의 질문에 재훈은 고개를 숙였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도 모르게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 수진이를 나에게 소개해준 것도 계획이었어?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었어. 처음에는 너희가 잘 됐으면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와 다시 가까워졌고 재훈의 설명에 기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20년 우정도 모든 것도. 기호의 선언에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기호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자신의 치유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상담도 계속 받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기호는 이제 홀로 살아가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죠. 강남의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한강이 보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쓸쓸함이 컸지만 이제는 이 작은 공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기호 씨, 오늘 상담은 어떠셨어요? 정신과 전문의 이소영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상담을 받으면서 기호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분노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좋은 변화네요. 그런데 아직도 가끔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이 선생님의 질문에 기호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외롭긴 하죠.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기호의 일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고 저녁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죠.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혼자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기호는 북한산 등산로를 혼자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해 산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중간 쉼터에 도착했을 때 기호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 맞아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기호가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산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맑고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1시간 정도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기호가 친절하게 대답하자 여성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다행이다. 처음 와보는 곳이라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어요. 감사합니다. 등산 자주 하세요? 기호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오늘이 2번째예요. 요즘 혼자 시간 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여성의 대답에 기호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요즘 들어 혼자 등산하는 재미를 알게 됐거든요. 정말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올라가도 될까요? 혼자 가기엔 좀 불안해서요. 여성의 제안에 기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윤지혜라고 해요. 직장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한기호입니다. 회사원이고요. 지혜는 밝고 솔직한 성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최근 5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결혼 문제로 의견이 달라서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홀가분해요. 기호는 지혜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내게 되었죠.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혜는 기호를 동정하거나 과도하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들어주었죠. 오히려 그런 태도가 기호에게는 더 편안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지셨나요? 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상담도 받고 있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있거든요. 기호의 대답에 지혜가 밝게 웃었습니다. 멋있네요. 저도 그래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오늘 등산도 그 일환이고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혜가 준비해온 김밥과 기호가 가져온 과일을 함께 먹으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죠. 경치 정말 좋네요. 혼자 왔으면 이렇게 여유롭게 즐기지 못했을 텐데요. 저도요. 같이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기호의 말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서로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죠. 하산하면서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처 교환할까요? 가끔 등산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새로운 인연을 만들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혜의 맑은 눈빛을 보니 거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등산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후로 기호와 지혜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악산, 도봉산, 수락산. 서울 근교의 여러 산들을 함께 다니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죠. 지혜는 기호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호 오빠는 너무 진지해요. 가끔은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지혜의 말에 기호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기호는 지혜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20년 친구의 배신, 10년 결혼 생활의 거짓, 그리고 복수하려다가 깨달은 것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지혜는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오빠가 복수를 멈춘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지혜의 말에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후회도 했어요. 왜 끝까지 안 갔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오빠가 있는 거죠.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혜의 말에 기호는 잠시 놀랐습니다. 지혜도 자신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편 수진과 재훈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재훈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미진과의 이혼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었죠. 수진은 기호와의 이혼이 성립된 후 재훈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들만의 문제야. 이제 나와는 상관없어. 기호는 그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현재 삶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지혜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등산 외에도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관람하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둘 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빠, 저희 지금 사귀는 건가요? 어느 날 지혜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기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요. 뭔가 정의하기 애매한 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하지만 편안한 관계요. 지혜의 말에 기호도 동감했습니다. 급하게 무엇인가를 정의할 필요는 없었어요. 지금 이 편안함 자체가 소중했으니까요. 그 무렵 기호는 이소영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호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기호 씨 본인의 노력 덕분이죠.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선생님의 조언에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기호는 한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지혜 같은 사람을 만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야. 기호는 지혜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 기호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왜요? 제가 요리한 저녁을 같이 먹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맛은 보장 못하지만요. 지혜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오빠가 요리를 해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제가 와인 한 병 가져갈게요. 기호는 전화를 끊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첫걸음이었어요. 그 저녁 기호의 작은 원룸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툴게 만든 파스타와 와인, 그리고 편안한 대화. 기호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빠, 정말 맛있어요. 처음 해본 거 맞아요? 지혜의 칭찬에 기호는 뿌듯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연습 좀 했어요. 앞으로 자주 해주세요. 저도 다음엔 제가 요리해 올게요. 그날 밤 지혜가 돌아간 후 기호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시간들이 진짜 소중한 거야. 기호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경험들이 기호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기호와 지혜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둘은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느 봄날 지혜가 기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볼까요? 갑자기 제주도요? 제가 책 편집 관련 출장이 있는데 하루 더 있으면서 함께 여행하면 어떨까 해서요. 기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과의 신혼여행도 제주도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오랜만에 바다 구경하고 싶네요. 제주도에서의 이틀은 기호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혜와 함께 한라산을 오르고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죠. 모든 것이 수진과의 기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빠, 예전에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지혜가 물어봤습니다. 네, 신혼여행으로 왔었어요. 기호의 솔직한 대답에 지혜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죠. 아, 그랬군요. 제가 괜한 곳으로.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기억으로 덮어쓰게 되는 것 같아요. 기호의 말에 지혜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도 오빠와 함께 와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바닷가 펜션에서 둘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혜 씨, 저희 이제 무엇인지 정의해 볼까요? 기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1년 넘게 함께 지내면서 둘 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명확히 말로 표현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빠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기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혜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상처받은 사람이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오빠는 이미 충분히 저를 사랑해주고 계셔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확신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호에게는 수진과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죠.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기호와 지혜의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았지만 진정한 연인으로서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기호는 지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기호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훈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죠. 소식을 전해준 것은 공통 지인이었어요. 기호야, 재훈이가 의식불명 상태야. 수진이가 병원에서 간병하고 있는데.
기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되었다고 해도 20년을 함께한 친구였거든요. 지혜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니 지혜가 말했습니다. 오빠 마음 따라 하세요. 가보고 싶으면 가보시고 아니면 안 가셔도 돼요. 고민 끝에 기호는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호는 수진을 마주쳤죠. 수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호 씨.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기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소식 듣고. 그냥 와봤어요. 기호의 대답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재훈이 상태는 어때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직 위험해요. 다리를 크게 다쳐서.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기호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이런 모습을 보니 측은함이 앞섰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요. 기호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저희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재훈을 본 기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건강했던 친구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거든요. 기호는 잠시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빨리 일어나. 며칠 후 재훈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재훈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죠. 기호야, 와줘서 고마워. 재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보야. 아무리 그래도 친구인데. 기호의 말에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빨리 나아서 다시 일어서야지. 그 후로 기호는 가끔 병원에 들러 재훈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완전히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지키고 싶었거든요. 지혜도 그런 기호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오빠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좋아해요. 지혜의 말에 기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던 과거의 자신과는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 후 재훈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도 이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졌다고 했어요. 기호는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기호야,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친구를 잃은 게 내 인생 최대 후회야. 퇴원하는 날 재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재훈아, 이제 수진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아. 더 이상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말고. 그날 저녁 기호는 지혜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가요? 지혜의 질문에 기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요. 저도 오빠와 함께 그런 사랑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지혜의 말에 기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날 밤 기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과거의 상처도 분노도 복수심도 모두 끝났다.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살아가리라. 지혜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